오늘은 미국산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약 때문에 미국산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인사이트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로니아입니다. 저는 제 20대를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 쾰른체대에서 학부,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은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엘리트 선수의 성장을 위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스포츠 영양학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미국산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밀가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에 감사하게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보충제 관련 컨텐츠를 하면서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보충제가 줄 수 있는 효과를 마치 마법처럼 오해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충제 중에는 근거가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레아틴처럼 연구가 많이 쌓인 보충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몸 상태와 건강을 가장 크게 바꾸는 건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식단.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비싼 한 통의 보충제가 아니라 건강한 자연 식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글루텐, 우유 등의 식품에 대한 루머를 다룬 컨텐츠도 식품 자체가 악마화되는 것을 정정하고 싶었습니다. 즉, 건강한 식품을 고르는 기준은 밀가루냐 아니냐, 우유냐 아니냐가 아니라 같은 식품이라도 생산되는 방식과 원물 자체를 어떻게 가공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하는 식품의 영양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먹는 식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됐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산 밀가루 이야기도 결국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산 밀가루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종종 미국산 밀가루는 제초제가 검출된다,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내성 GMO 밀이라서 문제다 라는 말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산 밀가루 이야기에는 제초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따라붙을까요? 이유는 이 논쟁에서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같은 작물에서는 제초제 내성 종자와 제초제를 묶어서 파는 라운드업 레디 모델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라운드업은 제초제의 상품명으로 독일의 거대 제약사이자 농화학 기업인 바이어가 2018년 미국의 거대 GMO 기업 몬산토를 인수하며 얻은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이며 주성분은 글리포세이트입니다. 즉, 종자 회사에서 자사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GMO 씨앗 라운드업 레디 품종을 독점 개발, 판매하고 농가에서 이 씨앗을 심으면 해당 기업에 제초제를 써야만 하는 구조가 성립된 겁니다. 둘째, 밀은 GMO 작물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과 조건에서는 수확 전 잡초 관리 목적으로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즉, 미국산 밀가루 논쟁의 핵심은 밀이 전부 GMO 작물이라서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종자와 제초제가 결합된 이 농산업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식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꿔왔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세계 상업용 종자 시장은 이미 상당히 독점적입니다. 그레인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바이엘, 코르테바, 신젠타, 바스프 등 4기업이 전 세계 상업용 종자 시장의 56%, 농약 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씨앗과 농약이 서로 분리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씨앗이 널리 보급되고 어떤 재배 방식이 표준이 되고 어떤 제초제 사용이 확산되는지를 소수 기업의 전략이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농민의 선택뿐 아니라 소비자가 만나게 되는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식품은 마트 진열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씨앗 단계에서 이미 방향성이 정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자는 관점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CDC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81%에서 최근 글리포세이트 노출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가 중요한 노출 경로 중 하나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CDC는 소변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질병이나 유해성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층위의 연구도 있습니다. 2024년 푸드 앤 펑션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가 장내 미생물, 장 투과성, 점막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기반 근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또 2024년 PNAS 논문은 GMO 종자 확산과 글리포세이트 사용 증가가 출생 체중과 임신 기간 감소와 연관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들은 기전 연구, 동물 연구,
관찰, 계량, 경제학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일어난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미지의 공포에서 벗어나 논쟁 중인 가설과 확정된 사실을 구별하고 각 개인의 가치 판단에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제 컨텐츠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건강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식단의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루텐, 우유, 밀가루 같은 식품도 무조건 악마화하기보다는 생산 방식과 가공 방식을 구별해서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산 밀가루와 라운드업 논쟁도 결국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산은 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이 선택되고 어떤 제초제가 그 씨앗과 결합하고 어떤 농업 시스템이 표준이 되는지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게 될 청양고추의 사례를 통해서 본 종자 식민지와 그리고 씨앗의 권리 구조가 건강한 식품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고 콜로니아부터 보는 습관,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로니아였습니다.